노는 게 좋은 고사리들의 팟캐스트 놀고놀 71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초록입니다. 돌아온 선인장입니다. 우와! 드디어 인장님이 답시셨습니다. 인장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려주신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환영해 주셔서 지금 몸도 말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오랜만에 민망함. 이제 빨리 익숙해지셔야 할 텐데, 요것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놀고놀이 4인 체제로 가느냐 하면 그것은 또 장담 드릴 수가 없고, 초록님이 사실 최근에도 업무가 너무 바빠서 저희 휴방도 하고 했었잖아요, 잠깐씩. 근데 업무가 왜 이렇게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새벽에 자꾸 퇴근을 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고발하자. 아니 그럽시다. 여기가 이쪽 그 일하시는 팀이 너무 일이 빡세요. 그러니까 마감이 막 지켜져 있고 그 기한 안에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셔가지고 뭐 실무하시는 분들이 또 사실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그 팀장님도. 팀장님이나 대표님도 다 같이 그렇게 밤 늦게까지 일을 해가면서 하고 있어서 초록님이 파케가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 정도까지 일이 막 많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회사 일이 많아지고 또 내년에도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회사 일하고 일상을 조금 챙기고 그런 거 외에는 잘 못하고 맨날 집에 누워있고 이러는 실정이어서 준비를 잘 하지 못하니까 마침 인장님도 돌아오시고 하셔서 그러면 저는 잠시 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네. 잠시? 아무튼 쉬겠다. 그래서 오늘 녹음은 약간의 바톤 터치 방송이다. 맞습니다. 이기도 하고 예. 이 탈출하는 줄 알지. 못 탈출해. 이럴 때는 마음대로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주제가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방송으로 바뀐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초록님도 뭔가 이번에 나 뭐 팟캐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럴 때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해가지고 진행을 종종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일단 네. 예전 파케에 했던 발언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뭐라고 말하시죠? 하셨죠? 보드게임 윤석열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게임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깊게 하면서 그 발언을 취소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서두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과 게임을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 맘대로 하는데 어떻게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도 범죄자는 지양하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네. 이 방송이 뭐 한 3, 4일 후에 편집돼서 나가겠지만 그때 뭐가 크게 바뀌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되게 위기의 상황이기는 하죠. 진짜 요새 잠들 때 자고 일어났으면 나라가 망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잠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되게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런 걸 깨닫는 날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마음 놓고 좀 덕질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덕후들이 거리에 나서서 외치는 이 세상 괜찮은 건가? 제일 처음에 계엄 소식 어떻게 접하셨어요? 퇴근길에 11시쯤에 그때 버스에서 이게 뭐야? 라고 그러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전날 월요일에 2시 20분에 퇴근을 하고 화요일은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일찍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인스타 스토리를 보는데 되게 친한 친구 스토리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친구가 막 구체적으로 써놓진 않고 이 평온한 일상을 깨트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써놨길래 도대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되게 걱정이 됐는데 다음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계속 이게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죠. 아니 저는 이제 잠이 들락말락 이렇게 막 혼몽한 상태에서 저도 팔로우한 계정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찐 덕후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덕후들이 덕질을 안 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잘못 들어왔나? 막 이러다가 보니까
뭐 이상한 일이 터진 거예요. 전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그날의 배그를 끝내고 뭐 자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계엄령이 떨어졌대 라고 해서 뭔 개소린가 영화를 보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계속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빨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엄청 긴장하면서 봤어요.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진짜. 그때 실제로 이미 국회 정문을 막고 있었고 막 의원들은 담을 타서 넘어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총을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뭐 유리도 깨고 있었고 뭐 긴급 체포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우리가 운이 되게 좋게 맞아 떨어져서 계엄 해제를 한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준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정말 했더라고요. 아다리가 잘 맞았으면 되게 위험했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멈칫멈칫한 순간이 있었고 대응하는 쪽에서도 되게 재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약간 해프닝처럼 끝났지만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 초롱님은 일찍 잠 드셨지만 맞아요. 초롱님의 팀원분들 중에는 안 그래도 내가 그 그 얘기를 소식을 접하는 바람에 빨리 못 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은 일찍 퇴근하자 하고서는 일찍 잤어야 됐거든요, 모두. 그간의 피로를 좀 세우려고. 근데 팀장님도 못 자고 저 다들 말고 못 자고. 다른 팀원도 못 아이고. 자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니 차라리 이렇게 못 잘 거면 야근을 했지. 그러네. 일찍 퇴근했는데 또 못 자고 왔다고 엄청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맞아요. 어머니도 막 새벽 6시까지 잠을 못 이루셨다고. 저희 아버지도 밤 새셨다고 하더라고.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피해 보상해줘야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어제 이제 탄핵으로 일단락 됐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해결이 안 된 게 믿기지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시국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놀고 노래 본질로 들어와서 그럼에도 일상은 계속 되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화를 무엇으로 했는지. 그 지난번 근황 토크 때 양치님이 스테이지 파이터 영업을 좀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빠져들지는 않았고 안 되네. 이게 안 먹히네. 초록이 제가 스테파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그 초롱님이 우리 카톡방에서 완전 빠져서 막 본방사수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근에 치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근데 내가 편집을 하는데 그 스테이지 파이터 후반부에서 초롱님이 뭐 쇼츠 같은 걸로나 볼 것 같고 그런 말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방송을 통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맞아요. 말을 하셔서 아 역시 근데 사람이 그날 바로 와가지고 봤나? 아무튼 며칠 안 돼서 바로 시작하고 이거 뭐야? 너무 재밌어. 이거 뭐야? 너무 매력적인데? 재밌는데? 근데 정말 그 편집이나 이런 어떤 연출이나 뭐 다 별론데 나온 출연진 분들이 너무 좋아서 그들의 케미를 보는 거랑 그들의 무용이랑 이런 에너지를 보는 거에서 힘을 많이 얻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양지님께 제가 하나 말할 게 있어요. 저 마지막 편을 안 봤어요. 왜죠? 근데 마지막 편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근데 되게 긴장감 빠지기는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뭐 1등을 골라서 1등한테 상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종 12인을 뽑아서 그들로 무용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취지가. 상금도 없어요. 네, 상금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데 1등에게는 빠지는. 수성 무용수라는 타이틀은 줘요. 근데 뭐 그 사람만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는 필요 사람들 없는 아니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그러니까 중간중간 무대하는 거는 그래도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순위 발표하는 게 그냥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됐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 연출 희망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저 정도는 나라도 하겠는데 싶은 정말 되게 엉성한 연출과 되게 정말 자다가 편집했나 싶은 실수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마지막도 정말 저라면 차라리 1위를 먼저 발표하고 12위를 마지막에 하겠어. 그러면 차라리 더 쫄깃한 부분이 있겠는데 그냥 12위부터 해서 그냥 1위를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 1위가 그냥 마지막에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게 너무 명백하게 그래, 너무나 명백하게 이 될 1위와 그 사람들. 아래 분들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1, 2, 3위 정도가 그냥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서바이벌은 마지막은 결국은 인기 투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표들을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찐맛 없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인에서 12인을 골랐는데 뭔가 그럼 20인에서 12인으로 하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되게 병풍처럼 세워놓다가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요. 어느 순간 화면에서 사라져 있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너무 매너가 없고. 맞아. 제가 그 스테파 마지막 회 본방 날 야근을 하고 그때는 그래도 12시 넘어서 퇴근을 했거든요. 바로 퇴근을 하고 와서 이제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를. 그래서 보는데 그때가 아마 그 순위를 계속 발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 정리하면서 순위 발표하는 걸 켜놓고 보는데 마지막에 유인촌 님께서 맞아. 나오시는 거예요. 맞아. 잊고 있었는데. 유인초님이 시상을 한답시고 나와서 그래 시상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거의 그 방송의 맨 마무리쯤에 유인초님이 무슨 담화 같은 맞아요. 순화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책이 있으니까 뭐 시상까지는 그냥 네, 흘리는 할 수 맞아요. 있는데 정말 그 시간에 다른 무용수들 인터뷰를 하나라도 따는 게 낫지. 그걸 정말 교장선생 훈화 말씀처럼 좀 계속 길게 하더라고요. 맞아.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래, 상황인데. 이해가 안 돼요. 아, 그게 누구의 결정이었을까요? PD가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유인촌이 내가 나가겠다라고 한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뭔가 그때 본방을 조금 보긴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유인촌 나오시는 걸 보니까 이게 짜기 식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이분들 공연 보러 가고 싶다. 예매하고 싶다. 예매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저도요, 공연 보고 싶더라고요. 맞아. 저는 사이트 가입까지 했는데 엠네? 까먹었어 그날. 아, 잊어버려서.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12화로 배정이 됐다가 점점 깎인 거더라고요. 아, 깎인 거였어요? 18호 됐다가 9화로 마무리됐잖아요. 네.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정확하게 이게 몇 화까지 됐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그럼 아. 되게 좀 희한한 방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편집이나 이런 게 또 아하, 꼭 그런 그렇구나. 편집자나 어떤 연출의 문제라기보다도 또 뭐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연장이 안 잡혔나? 근데 딱 진짜 이때 공연을 해야 됐어서 이걸 줄였나? 설마 그랬을까요? 그런가? 사실 이게 조금 시청률도 괜찮고 하면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뭔가 회차를 좀 채우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로 뭐 쇼츠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나올 거고 더 화제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뭔가 전반적으로 다 이상하네. 네. 다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무용수들의 그런 무대나 개성들이 맞아. 되게 볼만해서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여타 서바이벌이랑은 다른 그 전에 왜 스트리트 수우파나 우먼 파이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나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보지 못했던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이렇게 각기 다른 세 장르의 무용수들이 나오는데 그 무용수들이 서로를 전혀 배척하지 않고 서로의 무용을 배우고 하는 게 너무 사이가 그냥 보기에도 다 좋아 보였어요. 네. 그게 서로 막 좋더라고요. 발레 기술 같은 거 배워보고 오. 한국 무용의 그런 맞아. 사위 같은 거 배워보고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발레 하시는 분들은 왜 플로어라고 해서 바닥 쪽에서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걸 되게 잘 하시는 분이 생기고 원래 발레 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수우파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 간의 경쟁이었고 거기서 약간 미묘한 감정 싸움 막 이런 것도 있고 했어서 약간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테이지 파이터는 그냥 다 훈훈했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훈훈했어요. 그냥 이 무대 잘 해보자. 물론 어. 그 팀을 꾸릴 때 그런 눈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최호정님 이야기를 네. 자꾸 하셨어서 이제 사실 내가 찾은 건 아니고 알고리즘에 그게 뜨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제까지 잘 보지 않았던 그런 움직임들이어서 정말 뭔가
그 이름도 막 그렇다고 했잖아. 근데 이름이나 뭐 얼굴이나 그냥 몸이나 모든 게 무용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 같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 나 약간 그 한국 무용 하시는 분은 왜 무협지 같은 거 아,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무림의 고수들? 고수 막 이런 느낌. 머리도 좀 길고. 그런 분도 있고. 전파 사파 막 맞아, 이런 거.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 최호정님? 그 김우관님도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 아 저는 야콩님이 정말 김우관님을 좋아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진짜 매력적이에요. 맞아.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픽들은 약간 달랐잖아요. 저는 막 박준호님이나 균현님이나 그런 분들을 좋아했는데 김우관님 나중에 이게 확 오더라고요, 매력이. 그 매력을 느끼려면 전편을 다 봐야 됩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편집 같은 거 해놓지 않아요? 아닙니다. 다 봐야 됩니다. 아니 양치님 집에 있으시면 자체 편집을 해주십니다. 여기 여기부터 봐. 넘겨줄게. 이러면서. 대신에 이제 출근은 못 하시고 여기서 사육 당하면서 뭐 이거 봐 여기까지 봐 해가지고 그럼 금요일에 제가 여기로 퇴근을 해서 그러면 됩니다. 이틀간 있다가 출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겠다. 나도 같이 와. 또 볼래. 저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파이터는 끝나고 뭐 새로운 예능을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아 우리의 그런 정체성 같은 심지어 정체성인가요?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피해 게임 시즌 3가 시작돼서 그거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이번 금요일에 공개된 거랑 지난주 거 아직도 안 봤어요. 왜 안 보셨죠? 사실 저 약간 피게임 시즌 2보다 뭔가 재미가 약간 떨어지는 것 그건 같아가지고. 그래요. 좀 그래요. 그런 건 그렇습니다. 약간 텐션이 마라맛에서 좀 신라면급으로 줄어드는 그런 느낌. 신라면도 신라면에 살짝 물을 탄 것 같은 느낌? 저희가 피게임 시즌 2가 야생팀이 너무 끈끈하게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너무 매력 있는 팀이었고 습격의 날이 되게 막 일촉즉발 상황 막 이렇게 좀 긴장감이 진짜 높은 상태로 됐지만 어쨌거나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하던 쪽으로 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진행도 좀 좋았었는데 이번에 피해 게임은 이제 3개 팀이 있잖아요. 근데 그 3개 팀이 다 별로 매력이 좀 없어. 뭔가 이 팀을 딱 응원하게 된다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팀끼리의 어떤 유대감도 좀 그렇고 사실은 세 개의 팀이라고 하는 게 서로 견제하면서 이제 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힘의 균형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야생팀은 좋지 않은 상황에 내몰리면서 그들끼리의 단합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위험한 상황을 견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습격의 날도 좀 찐맛 없이 끝나기는 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 빠져드는 그게 좀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확실히 화들을. 확 몰입할 만한 팀은 좀 없어가지고 저도 피게임 2보다는 덜 과몰입한 상태로 보고는 있는데 저는 습격의 날도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망치 들고 오는 게 조금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게 아무리 그 제작진이 그냥 일부러 뭐 진짜 유리가 아니고 안전한 걸로 배치했다 해도 그 장면 자체가 조금 폭력적이긴 그래서, 하죠. 네, 저는 습격의 날은 언제나 좀 이렇게 자주 돌려보지는 않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건너뛰고 그래도 메인 게임들이 나오면 또 재미있어가지고 메인 게임들은 재밌게 보곤 있는데 픽게임2는 좀 재밌어 보이면 여러 번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픽게임3는 그렇게까지 막 보진 않고 그냥 한 번 보고 끝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의 완성도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더 신경을 쓴 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긴장도면 그런 거랑 이제 이쯤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그 출연자들도 예측을 하는데 그게 막 엄청난 반격으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 않나 싶더라고요. 팀이 좀 비등비등해야지 세 팀이 서로 견제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재밌을 것 같은데 한 팀이 너무 세고 한 팀이 너무 약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승부가 아 이렇게 될 것 같구나 라고 약간 좀 뻔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장동민이 너무 잘해. 장동민이 항상 그 양치님 표현에 따르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수족처럼 부리면서 옆에 한 명씩 이렇게 음. 끼고 그치. 있잖아. 이렇게 맞아. 그걸 이렇게 오현미. 이렇게 어. 크루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이제 파티장으로서 잘 끌고는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팀원들이 좀 서로 믿어주고 장동민이 시키는 대로 이제 또 말 역할을 해주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게임을 잘하는 정파로서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스파이를 꼭 심어놓거든요. 이간질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이번에도 세력이 셋인데 장동민이랑 충주맨 쪽이랑 홍진호 쪽이랑 이렇게 있는데 장동민이 자기 팀 아닌 각각에다가 스파이를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이제 뭐 생존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게임과 그게 또 어우러지면서 여차저차 되는데 이게 항상 장동민 패대로 되는 게 정말 미치도록 싫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안 돼요. 오, 그렇게 안 돼요. 봐도 되겠군. 그래서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 그렇게 안 되는 거에서 이제 됐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사람들이 그래도 약간 지금 보면 빠니보틀도 장동민한테 좀 반기를 드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또 주원규도 무조건 걔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진짜 캐릭터네. 그다음에 이제 좀 충주맨도 조금 이제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방골 기질 예.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그걸 또 이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여자 출연진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다들 또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난 내 편이야. 약간 그런 스타일도 있고 조금 또 다른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편견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데블스 플랜에 곽튜브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데블스 플랜을 망친 출연자들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곽튜브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게 정말 이게 진짜 완전 편견인데 빠니보트를 이렇게 곽튜브랑 묶어가지고 또 친하기도 하니까 둘이. 그래서 뭔가 빠니보틀이 출연하는 거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잘하시더라고요. 잘하고 뭔가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게 처음에는 진짜 개또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빠니보틀 유튜브 보면은 막 진상 쫓아내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또라이 같다. 약간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사람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빠니보틀님이 활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약간 반전 같은? 판을 짜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또 사람을 속단했구나. 굉장히 의외의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빠니보틀 때문에 저는 피해 게임이 조금 재밌어진 면이 있었어요. 저도요. 약간 그 사람도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누르면 바빠라는. 주원규 씨도 더 타임 호텔에서 얼마나 그렇게. 비호감이었습니까, 진짜. 빌런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쉽게 변하지 않아. 않아. 근데 이제 좀 웃겨졌어요. 그리고 의외의 면이 또 여기서도 보이기는 보여가지고 그런 게 재밌겠다. 그래서 캐릭터들의 의외의 면을 보는 게 이런 서바이벌의 장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쪽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게임하다가 양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스티브 예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스티브 예라는 포커 플레이어가 피해 게임 시즌 3에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고강도의 비난이라고 하기도 그래. 이거는 뭐랄까? 욕? 욕이라 그냥. 이 땡땡 같은 놈아 약간 그거에서 지금 거의 최상위급. 형이 피해 게임을 안 보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게임하다가 이 스티브 얘 같은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 게임을 보고 너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이런 말을 할 심한 수가 말을 있어? 양치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에게 이렇게 심한 욕을 할 수가 있는가? 어째서 그런 것이죠? 근데 뭔가 그 딱 포인트가 비슷한 발언을 내가 하기는 했어. 하지만 그 급은 아니었단 말이야. 저도 스티브 예가 좀 빌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쉴드 아닌 쉴드를 치면 그나마 제가
여기서는 최신화까지 다 봤잖아요. 네네네. 조금 또 다른 면이 아, 나오긴 그래요? 해요. 네. 신기하네. 사람은 정말 다면적이다. 오. 그러면서도 또 이게 스티브의 재발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이제 그렇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재수 없을지언정 합리적이지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홍진호가 또 이렇게 뭐라고 반응을 하는데 저게 홍진호지 그래 게임은 존못인데 지금 담배 안 펴서 게임 존못인 건 아는데 그래 저게 정말 홍진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봤던 그 홍진호의 그런 플레이어적인 모습이 좀 보이지는 않아요. 빅캠3가. 그래서 안 보고 계시잖아요, 콩님이. 거기서 담배를 되게 비싸게 파신대요. 그러니까 게임머니가 있는데 게임머니 이거 1,000만 원에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싸게 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빡이 돌아가지고 이번에는 금연을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금단 증상에 계속 드시기만 드시는 진짜 거예요. 먹고만 있어. 끊임없이 손에 먹을 게 들려있어. 그리고 실제로 비주얼적으로 엄청 동글동글해져가지고 포동포동. 지금 되게 포동포동은 귀여워게 표현하는 거고 후덕해졌어요. 그러시구나. 어떡해. 원래 홍진호 씨가 물론 지니어스 시즌 1이 정말 센세이셔널한 거긴 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화에서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되게 좀 그렇긴 답답한 하죠. 플레이가 맞아요.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피해게임 시즌 2에서 되게 뭔가 리드하는 모습? 무리를 잘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또 한 번 반했었고 그 모습을 기대하고 이제 시즌 3, 피해게임 시즌 3를 보는 사람들은 와장창 짜게 식어. 계속 과자만 먹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관된 면이 있어. 홍진호만의 어떤 텐션이 과하지 있어가지고. 않는. 그래서 나는 그것도 또 그렇게 아예 싫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게임에 과몰입은 괜찮은데 거기서 성질을 내면 좀 별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너무 이걸 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게 항상 별론 것 같아. 그렇죠. 사실 스티브 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포커 플레이어다라고 하면 냉철할 것만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시즌 2에 나왔던 현성주 씨는 되게 약간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쵸. 포커는 저런 분들이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세상 감정적이야. 불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스티브 예나 장동민 씨가 제가 좀 싫은 이유가 타인을 압박하는 맞아요. 그런 강압적인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모든 매력을 다 깎아먹는 것 같아요. 눈치 보게 만드는 맞아요. 사람들. 아니, 사실 그런 거. 어떤 것보다 서바이벌 게임을 보면서 약간 인생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반추하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정말 저러지 맞아. 말아야지. 저러지 맞아. 말아야지. 근데 제가 언제나 그런 그 서바이벌도 그렇고 일반인 출연자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를 보면서 진짜 욕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사는데 지금 나라 꼴도 이렇고 지금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진 않더라고요. 이어지는 71화 2부에서는 약공이 소개하는 당구 유튜브 승글징글 이야기가 계속